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hen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명나라 15번 프린트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명나라, 청나라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 좀 구분해야 될 거, 공통으로 기억해야 될 거인데, 앞서서 사회는 그냥 신사, 그리고 경제도 특정한 몇 개의 이런 무역이나, 다시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 15번 프린트에서 우리 명나라, 청나라, 15번 프린트에서,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꼬이네요. 지금 우리가 15번 프린트에서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사회, 경제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문화 공부할 건데, 사회, 경제, 문화는 대체로 명청을 묶어서 봐요.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배층인 신사가 명나라, 청나라 때 그대로 지배층으로 왕조가 바뀜으로도 한족 왕조인 명나라에서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신사층은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 굳건히 군림했다 해서 명청대 지배층 신사, 그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경제에서는 신작물, 곡창지대의 변화, 상인, 조합, 이거는 명청을 묶어서 보시되, 무역에서는 명나라, 청나라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조세제도는 명나라 때 일조편법, 청나라 때 지정은제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곡창지대 변화는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명나라, 청나라 안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송나라랑 비교해서 곡창지대와 수공업지대 이 변화 과정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명나라, 청나라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우선 명나라, 청나라의 공통점은요, 문화의 주도층이 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문화는 크게 여러분들 귀족적 문화, 서민적 문화로 나뉜다. 귀족적인 문화는 시, 운문을 중시하는 거고, 서민적인 문화는 산문을 중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귀족적인 문화, 위진, 남북조, 당나라 해서 위진, 남북조에서는 뭐 중림칠연, 정확히는 위나라, 진나라 넘어갈 때죠. 그리고 이 중림칠연의 영향을 받아서 위진남북조 때 본격적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 그리고 고개지, 여사잠도, 그리고 당나라 때는 두보랑 이백예씨가 있었고, 서민적인 거는 이제 송나라 때 뭐 잡극, 뭐 통속문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연하는 와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건 원나라 때도 그대로 있어요. 또 원나라 때는 원극이라고 하는 원곡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공연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대표적인 공연이 서상기, 비파기, 두아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더 발전하는 거야. 계속 서민적인 문화예요. 당나라 이후에는 귀족적인 문화 없습니다. 자, 명나라 때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중국의 4대 소설이 등장을 해. 중국 4대 소설. 첫 번째가 후한 말기부터 이제 진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조조의 위나라, 유비와 제갈량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흔히 말하는 삼국지. 이 삼국지 연의가 소설로서 등장하게 된 건 명나라 나관중이라는 사람 때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이전인데, 그걸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설로 나온 거는 명나라 때야. 그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후한 말에서 위진 시기를 다룬 이 소설 삼국지 연의가 나온 거는 나관중 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나라, 나관중이 쓴 거야. 알겠죠? 명나라 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삼국지 연의가 나관중이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송나라를 배경으로 금나라의 오랑캐인 금나라랑 싸우던 108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수호전, 수호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인도로 가서,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 당나라의 대당서역기를 쓴 위대한 승려 현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
서유기, 그리고 당시 명나라 때 나온 연애소설 금병매. 이래서 명나라 때 삼국지 연희,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라고 하는 4대 소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청나라로 구분하면 청나라 때는 또 뭐가 등장하냐?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라고 하는 연애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의 모순을 꼬집은 처음에 이제 이게 주인공이 과거 시험 급제 못할 때는 장인어른이 겁나 무시하다가 얘가 그 과거 시험 붙으니까 사비한테 아부를 떠는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니까 과거제의 모순을 비꼰 홍루몽과 유림 외사 연애 소설인,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연애 소설인 홍루몽, 과거제의 모순을 꼬집은 유림의사라는 게 등장했고요. 또 베이징 오페라라고도 불리는 경극, 화장 막 진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남자들만이 무대에 올라갔던, 여자 역할도 남자가 했던 경극,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아래다가도 서민문화의 발달에서 송, 원, 명청 간단한 키워드 구분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 자,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공자, 맹자, 훈자에 의해서 인덕의 도덕 정치를 시작했다가 진나라 분서갱유, 전한식이 무제, 동중서의 건의로 관학화되고 오경 박사 퇴학, 그리고 훈고학이 떠오르다가 당나라 때는 아예 과거제의 유학이 정식 과목이 되면서 훈고학이 관학화되고 공영달이, 오경정이 당나라판 수능특강을 만들고,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다가 송나라 때 주의가 남송식이 송리학을 집대성하게 되고요. 명나라 때 주원장이 한족 문화를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오랑캐와 한족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성리학을 관학화합니다. 근데 성리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성리학은 너무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야. 그리고 너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중요 핵심 개념이 선지후행이라는 거야. 선, 우선, 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행, 실천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먼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싶다, 춤을 잘 추고 싶다 이러면은 우선 춤에 대한 개론서, 춤에 대한 이론서, 각 자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 공부를 빡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론 공부, 관념 공부, 철학 공부가 우선이고 행동과 실천은 그 다음이라는 거야. 이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와 명나라 때부터? 이건 너무 이론 중심적이다. 실천을 강조하는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양명학이라는 게 나와요. 성리학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론 중심의 성리학에 반대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왕양명이 만든 양명학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선지후행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행합일이 나와. 지, 이론 공부와 행동하는 걸 같이 해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알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걸로, 야, 그래봤자 니들 다 유교 경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결국 유교 경전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개념으로, 야,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그 유교 경전 공부하는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걸 좀 연구해보자. 이래서 약학을 공부하는 책 이름에 나와. 본초 강목. 이거 뭐예요? 약학, 본초. 이게 약물, 약초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농정전서, 농법을 공부하는 거고, 천공괴물, 산업을 연구하는, 이런 약학을 연구하는 본초 강목이라는 책, 농법을 연구하는 농정정서라는 책, 산업을 연구하는 천공괴물, 이런 책들이 나와. 이거 다 뭐예요? 다 실학이야, 실학. 실학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을 연구하자 하는 실용을 강조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돼.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성리학,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실용을 강조하는 실학,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얘들아, 여기 내가 굳이 사이에 적은 거는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시대가 바뀌는 명청 교체기 시기에 명나라 지식인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오랑캐에게 망하는 거지? 왜 우리 한족의 위대한 명나라가 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연구를 하게 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오랑캐에게 한족의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했을까? 어떠한 정치체제, 어떠한 제도로 나라를 운영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철저한 자기 비판과 현실 비판적인 차원에서 경세치용이라는 학문이 나와요. 경세치용. 경세치용이 뭐냐면 경세, 세상을 경륜하고 치용,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세치용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세치용이야. 여기서는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정치체제를 다 연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성고로 주의할 점, 민주주의 그딴 얘기 안 합니다. 얘들 다 이걸 연구한 애들이 고연무환종이 얘들 다 지식인들이야. 신사층이에요. 신사층. 얘들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군주가 마음대로 홍부제건 영락제건 만력제건 다 군주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전제군주제니까 나라가 이 꼴 난 거다. 어떻게 한다? 우리 신사층인 지식인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신하 중심의 신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 춘추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 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역대 왕조의 실제적인 정치 사례를 다 연구를 해. 하나하나. 이게 바로 실사구시야. 팩트체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올바른 정치체제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연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증학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근본 학문은 뭐야? 세상에 도움되는 올바른 정치체제를 연구하는 경세치용의 학문입니다. 현실 비판적인 실용적인 경세치용인데, 그 경세치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체제를 다 하나하나 연구하는 고증학이야. 팩트체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면서요, 이 한족 지식인들을 사상을 통제하죠. 청나라, 그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문자의 감옥을 시행하게 돼요. 문자의 옥을 통해서 사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청나라랑 이런 것들을 만주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책, 어휘, 내용, 문자 모든 걸 다 검열하게 돼. 언론 통제를 하게 돼. 그리고 동시에 한족 지식인들을 팔팔팔팔 달래주기 위해 일거리를 주죠. 대규모 편찬 사업. 강희제부터 옹정제까지 했던 고금 도서 집성. 그리고 걸륭제가 있던 사고전서. 이거 뭔가 새로운 미래 발전적인 책이 아니야. 그동안 존재했던 책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정리 작업이야. 그러니까 단권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편찬사.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보기 한족들을 우대해 주는 거지만 동시에 사상 통제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동시에 강희제, 옹정제 같은 위대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얘들이 말하는 거죠. 옹정제가 대의강미록. 너희가 말하는 화이론,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한족으로 태어나면 다 중하고 우린 다 오랑캐냐? 아니다. 문화적인 화이론. 그 중화와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혈통이 아니라 바로 문화다. 문화적인 화이론, 문화 중심의 중화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하게 되면서 점점점 현실 비판적인 경세치용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청나라 지휘기의 이런 사상 통제, 대규모 편찬 사업, 대의강미록을 통해서 이 명말 청초 시기 고연무 황종이 같은 지식인들이 올바른 제도, 정치체제는 무엇이냐? 올바른 국가체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도움되는 학문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경세치용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뭐만 남냐? 연구 방법론이 껍데기인 고증학만 남아. 이 고증학은 여러분 봐봐요. 경세치용은 가치지향적이에요. 그죠? 얘들은 가치지향적이야. 근데 이 고증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냥 연구 방법론이야. 책을 어떻게 하나하나 연구할 것이냐 라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실증적으로 경전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구학이 좀 비스무리한 건데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거자료 하나하나 다 모아가는 게 고증학이에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알겠죠? 경세 비판, 그러니까 경세 치용의 그런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 거 다 사라지고 연구 방법론이었던 고증학만 살아남은 거야.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가치 중립적인 고증학만 살아남아. 그래서 증거를 하나하나 찾는 게 고증학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19세기 말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가치 지향적인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으로 넘어가게 돼. 그게 바로 공양학이에요. 이거는 다시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특이한 게 그 현실 문제를 개혁할 때 누구를 따오냐? 공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춘추 전국 시대를 생각해보자. 공자가 왜 유학을 만들었냐? 그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그 무자비한 혼란기를 바로잡기 위해 공자가 나온 거 아니냐? 공자는 현실 개혁가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 공자의 말씀을 담은 춘추 공양전,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현실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사상이다. 이 공자의 춘추 공양전을 기반으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개혁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야. 그러니까 공양학은 이 변법 자강운동 나중에 배울 거예요. 캉유웨이, 양계초 같은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일본을 모델로 해서 문명 개화론 나중에 배울 건데 캉유웨이, 양계초 요런 애들이 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문명 개화론 다 뜯어 고치자. 그 전에 나왔던 양무운동처럼 껍데기만 받아야 되는 거 안 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완전 다 나라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 반법 자강운동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게 공양학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명나라 때 성리학, 양명학, 실학,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교체되는 시기 때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경세치용, 이 경세치용의 방법론이 고증학, 그러다가 청나라의 사상통제, 대규모 편찬사업, 대의강력 등을 통해서 경세치용의 현실 비판적인 측면을 사라지고 가치 중립적인 경전을 연구하는 고증학만 살아남게 돼. 그러다가 다시 청나라 말기에 현실 개혁적인 공양학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공양학은 공자를 숭상하는 개혁 사상이었고 반법 자강운동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뼈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은 우리 기억할 거야. 명나라 때 성조 영락제가 그 정난해변 이후에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됐지만 난징에서는 안심이 안 되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죠. 그리고 뭘 만들어요? 자금성을 만들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 그 선교사 중에 얘는 선교사는 아니지. 그냥 서양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카스틸리오네라는 서양인이 여러분 원명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줘. 이거는 청나라 황제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양식 건축물이야. 황제가 머무르는 별장. 서양식 건축물이 바로 원명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성은 철저하게 중국식 건물이고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에 영락제가 만든 중국식 건물이고 원명원은 청나라식이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서양인이 서양식 기법으로 만든 황제의 별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예수회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종교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얘들아? 외래 종교? 이걸 또 먼저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편하거든. 당나라 때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왔고요. 원나라 때는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 정통 기독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명나라 때는 좀 구분해야 돼요. 정통 기독교가 들어온 건 원나라 때지만 그 기독교를 좀 더 전문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 집단이 예수회라는 거야. 이 예수회는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인데 이게 서양사 배우면 다시 배울 거예요. 명나라 말기에 들어왔어. 그리고 얘들이 엄청 열심히 포교를 해요. 그리고 얘들은 초기에 명나라 때는 정부랑 갈등을 벌이지 않고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이 예수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를 전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성리학의 유교적인 전통 있죠.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인정을 해. 제사를 지내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현지 맞춤형 전략을 썼어. 그래가지고 성리학이랑 충돌하지 않고서 초기에 예수의 선교사들의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애들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중국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포교를 잘합니다. 근데 예수의 다음에 들어온 선교 집단들이 있어.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의 애들은 이걸 보니까 원론칙을 들고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니 왜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하냐. 저거 우상숭배 아니냐. 허락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교황에게 전해버려. 지금 예수의 애들이 중국에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제사 지내는 거를 전통이라 치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 지금 잘못된 사이비가 되고 있다. 라고 깐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논쟁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지내는 제사, 그 중국의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전통적인 예법, 이런 제사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터져. 이게 바로 명나라 말기 초기에 터진 전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예법인 제사 이런 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줘야 되냐라는 논쟁이 붙어. 그리고 결론은 금지. 제사는 우상숭배다. 금지해라. 라는 게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청나라가 그때 이제 청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뭐라 그래? 뭐야 이 미친놈들아. 니네가 뭔데 우리 전통 가지고 우상숭배니 뭐니 지랄하고 난리야? 다 꺼져! 이래가지고 이 명나라 중기 때부터는 포교 금지. 그래서 자 전례 문제 청나라의 그런 중국의 전통적인 제사 예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거였고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예수에는 이 전통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포교도 해먹어 잘 나가다가 전례 문제 터지기 전이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이 전례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이 금지되면서 그러니까 제사가 우상숭배로 금지되면서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기독교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가 포교를 금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 명나라 말기 중국의 전통을 인정하고 잘 지내다가 전례 문제가 이제 청나라 초기까지는 잘 지내다가 언제 이후에 그 전례 문제 이후에 대부분 다 추방돼요. 청나라 정부가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 도움되는 선교사 몇 명 빼고는 다 쫓아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포교 금지된 이후에 이 선교사들이 대대적으로 추방이 되고 예수회가 쫓겨나게 돼. 안타깝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였는데. 자, 그리고 여기 명나라 청나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명나라 청나라 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한 동서교류를 보겠습니다. 이걸 뭐랑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네, 원나라 때 있었던 동서교류와 명나라 청나라에 있었던 동서교류 구분해야 돼요. 원나라 때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반견물로 교황의 사절단 카르피니, 칸의 사절단 라판사오마, 네스토리우스가 믿었던 예루살렘 순례했던 몽골인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명나라 때 여러분들 선교사 누가 있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 실제 여기 암기 영역이야. 외워야 돼.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전도의 진심이었냐면은 중국인들 이 한족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한자로 전도를 했다 그래.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막 제사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을 공경하는 중국인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러고 되게 전도 잘했던 사람이야. 그 오만한 한족들이 마테오 리치는 눈이 파란 성인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명나라 때 들어왔고요. 이 사람은 이제 고녀 만국전도라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를 전파해줘. 당시 서양 애들은 신랑로 개척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발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세계 지도를 전달해주고 이게 중국의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그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벗어나게 해주는, 탈피하게 해주는 계기가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그리고 한자로 천주교의 교리를 번역하는 천주실의라는 책도 번역을 해.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
서양에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되게 그 선진적인 학문이 있거든. 그걸 또 번역해줘. 그게 바로 기하원본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서광계라는 사람이랑 같이 번역했어. 서광계는 위에서 봤던 이 실용적인 학문인 농정정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다 마테오 리치 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들어왔어. 이 사람이 뭐 했죠?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 그리고 천주교 교리서를 한자로 번역한 천주시리,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또 한자로 번역한 기하원본, 이거를 이제 서광계랑 함께 번역을 했다라는 거고요. 청나라 때도 또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와. 이 사람은 아담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샬. 북경에 끌려갔던 소현세자랑도 우정을 나누었고 강희제랑도 만났었던 아담샬인데, 이게 가끔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아담샬 연도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다 정리해드릴게요. 아담샬이 얘들아 중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명나라였어요. 명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어. 명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들어와. 근데 명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천문학자였거든. 그래서 명나라 황실을 위해서 숭정역서, 명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숭정제 있죠. 그 숭정제 이름을 따가지고 새로운 서양식 역법을 전수해 줍니다. 명나라를 위해서. 이때도 누구랑 함께? 서광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농정정서도 만들고 마테오 리치랑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담샬이랑 새로운 서양식 역법을 소개해주는 숭정역서도 번역을 해.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시행은 안 됩니다. 이 역법은 적용이 안 돼. 왜? 명나라가 금방 망했거든. 선생님 마테오 리치는요. 참고로 마테오 리치는 온전하게 명나라 때 들어와서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아담샬은 들어올 때는 명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명나라가 금방 망했어.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와? 청나라가 들어와.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죠. 명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의 목적은 뭐야? 어떻게든 이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담샬은 청나라 황실을 위해서 또 한 번 서양식 역법을 정리해 주는데, 이게 바로 시연역이에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은 요거야. 요것만 잘 알면 돼. 이건 너네가 배경 지식을 위해 설명해 준 거야. 하도 이거 검색해가지고 물어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 청나라 때는 그래서 아담샬은 예수의 선교사로서 청나라를 위해서 서양식 역법을 소개해주는 시헌역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뭐랑 구분해야 돼? 원나라 때 이슬람 역법인 회의력의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만든 게 뭐예요? 수시역이었죠. 원나라 역법. 그건 원나라 때야. 원나라 때 아라비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제작한 수시역. 그거랑 지금 구분해서 아담샬이란 예수의 아담샬이라는 선교사가 서양식 역법을 만들어준 게 뭐야? 시헌역이야. 자, 다시 한번. 원나라식이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만들어준 건 수시역. 청나라식이 예수의 선교사인 아담샬이 만들어준 서양식 역법은 시헌역이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샬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어.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카스틸리오네. 얘는 청나라 때 들어와서 황제의 의뢰를 받아서 서양식 건축 기법으로 황제의 별장인 원명원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건축가인 동시에 화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양식 그림 그리는 화법을 소개해줘. 원근법.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원근법이랑 음영법, 햇빛에 따라서 어둠을 조절하는 이 서양식 화법인 원근법이랑 음영법을 소개해주고요. 이 사람이 걸륭제의 초상화도 그려줘. 이 사람이 걸륭제 초상화도 그려줬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지금 이런 동서문화 교류, 원나라에 있었던 교류, 명나라에 있었던 교류, 청나라에 있었던 교류, 외래 종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자,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잘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탐구자료 읽어보시고 16번 프린트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명나라, 청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 모든 선지를 다 아우르는 선지 확인하기 문제와 기존에 기출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제가 30문제까지 실었으니까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